이러한 견해는 선형적 인과 개념에 내재해 있는 생각, 즉 비슷한 조건은 비슷한 결과를 낳고 다른 조건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에서부터 흔들어 놓는다. 마루야마가 지적하듯이 이 고전 철학 속에 있는 신성한 인과의 법칙은 시스템 상호적이고 시스템 내의 지속적인 원동력보다는 오히려 최초의 조건들 속에서 현상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과학자들을 이끌면서 많은 연구를 지배해 왔다. 그러나 실은 이 원동력들이 그 조건들의 영향을 약화시켜 그 조건들을 시스템의 코드와 목적에 알맞은 형태로 만든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원동력들은 동일한 초기의 입력에서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고 다른 입력에서 비슷한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 심리학은 전자의 신뢰를, 생물학은 후자의 신뢰를 많이 보여준다.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인데, 이 원동력이라는 용어가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걸 역동이라고 그냥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최초의 동력이라는 이런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잘못 이해될 것 같아서 그냥 이 원동력이라는 말은 역동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마루야마라는 분이 지적했듯이 고전 철학 속에서 신성한 인과의 법칙, 이 신성한 인과의 법칙은 선형적 인과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선형적 인과율에서는 최초의 조건들 속에서 현상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과학자들을 이끌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번역이 앞뒤를 좀 바꾸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운데 S 마루야마 points out 여기서는 신성한 법칙이 주어가 되는데 This sacred law of causality in classical philosophy has guided much research, leading scientists to seek the explanation for differences between phenomena in their initial conditions rather than in ongoing inter and intrasystemic dynamics. 여기서 고전 철학 속에 있는 신성한 인과의 법칙은 시스템 상호적이고 시스템 내의 지속적인 역동보다는 이게 상호인과일이에요. 이 상호인과일 쪽의 개념에 의하면 시스템 상호적인 것과 시스템 내의 지속적인 역동들에 의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 다양한 현상들이 인터 시스템이라고 하면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시스템 상호 간의 역동들과 그리고 인트러 시스테믹 다이내믹스 시스템 내에서의 역동들 그러니까 외부 환경과의 역동 그리고 그 내부 안에서의 역동들 이러한 상호 역동들에 의해서 그 외부 환경과의 역동 그리고 그 시스템 내에서의 다양한 요소들 간의 역동 이러한 역동들에 의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상호 인과적으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선형적 인과율에 의해서 연구를 지속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여기서 번역할 때 오히려 최초의 조건들 속에서 현상들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과학자들을 이끌면서 여러 이러한 과학 분야를 지배해 왔다. 선형적 인과율에 의해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인터시스테믹하고 인트로시스테믹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역동들이 있는데 역동들이 시스템 A라는 시스템, B라는 시스템 상호 간의 역동도 있고 그 시스템 안에서의 역동도 있다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의 역동을 인트로 시스테믹 그리고 상호 간의 시스템 상호 간에는 인터 시스테믹 다이내믹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동력들이라는 말은 역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원동력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는 게 여러분들 오해를 할 수 있겠어요.
최초의 어떤 동력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역동들이 계속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밖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어, 이 역동들은 그 조건들의 영향을 악화시켜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입력들이 있을 때 그 컨디션들을 그대로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이 다양한 역동들을 통해서 순화된 모습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조건들이라는 거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나 실은 이 원동, 이 역동들이 그 조건들의 영향을 약화시켜 그 조건들을 시스템의 코드와 목적에 알맞은 형태로 만든다. 그 조건들이라는 말은 이게 영향들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컨디션스가 아니라 인플루언시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풋 자체는 이미 고정된 거잖아요. 입력 자체는 고정된 거, 입력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그 인플루언스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하게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영향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영향이 약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인풋 자체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번역에서 오류가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역동들은 동일한 초기의 입력에서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초기의 입력이 있었는데도 시스템에 따라서 그 입력된 내용이 각각 다른 결과를 가져올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입력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입력의 영향이 순화된다는 얘기예요. 이 시스템을 거치는 동안에.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어떤 같은 입력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부모 밑에 자랐지만 어떤 아이는 계속 자기애적인 상태에서 성장을 못하고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활발한 대인 관계를 통해서 잘 성숙하고 있는 이런 자녀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일한 환경, 동일한 인풋, 동일한 입력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산출되는 이유는 이러한 시스템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입력이 주어진 그 시스템 자체, 그 입력이 주어진 그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 조직.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불우한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불우한 환경을 받아들여서 이걸 프로세스하는 과정이 어쩌면 이 내적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우리의 심리 시스템 자체가 A라는 사람의 심리 시스템과 B라는 사람의 심리 시스템이 달라요. 그러니까 형과 동생의 심리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불우한 환경에 자라더라도 어떤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어려운 심리를 안고 계속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극 반응 이런 행동주의적인 어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람들의 행동 유형들을 우리가 관찰할 때 우리가 어떠면은 파블로의 설명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자극이 있으면 결과가 온다. 이렇게 바로 직접 되는 게 아니고 자극이 있지만 그 자극이 거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그래서 같은 자극이 있어도 그 영향력은 각각 다르게 작용하는 이유가 이게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그 시스템의 코드와 목적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역동들은 동일한 초기의 입력에서 다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고 다른 입력에서 비슷한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다. 한 분은 불우한 입장에 있었고 한 분은 아주 유복한 상황에 있는데도 결과는 이 두 사람이 다
힘든 어떤 이런 심리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여유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심리 상태를 가진 분도 있어서 초기의 원인이 그러니까 입력이 다르더라도 결국 결과가 같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에서는 같은 입력이 있어도 다른 결과가 올 수도 있다. 다른 입력이 있어도 결과는 같을 수도 있다. 이런 다양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호인과율이라는 입장에서 우리의 심리 시스템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심리 시스템 자체가 외부의 자극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각각 다르게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리 시스템 전체가 인터시스테믹이라는 쪽에서 다른 시스템들과 어떻게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과 인트로 시스테믹이라는 측면에서 그 심리 구조 내에서 어떤 또 영향을 주고받는가 이런 다양한 입장에서 상호 인과적인 측면에서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잘 고려할 때만 이 시스템의 입력과 그 입력으로부터 오는 결과가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저는 미국의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